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회사에서는 늘 중심에 있었고 사람들을 조율하며 신뢰를 받던 내가 정작 은퇴 후에는 아무리 말을 걸어도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을 때의 그 낯선 당혹감 말입니다. 직함이 사라지면 나도 모르게 사람들 앞에서의 언어가 바뀌어야 한다는 걸 우리는 미처 배우지 못한 채 퇴직을 맞이합니다. 오늘은 그 낯선 변화 속에서 관계를 잃고 다시 배우고 있는 한 남성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66세의 박성호 가명 씨는 30년 넘게 대기업 영업부에서 근무했습니다. 조직 안에서는 늘 사람을 이끌고 회의를 주도하고 거래처와 협상을 맡는 소통의 달인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는 자신이 관계에 강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퇴직 직후 그는 동네 주민들과 친해지고 싶다는 마음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수영도 배우고 노래교실도 다녔고 동네 산악회에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스스로를 왕따 같은 느낌이라고 표현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회의실 같았습니다. 누군가 의견을 내면 그건 이렇게 해야 더 효율적이죠라며 자연스럽게 정리했고 누군가 실수를 하면 그 부분은 다음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에게 그 말투는 지시로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뭔가 잘난 체 하는 사람으로 느꼈고 또 누군가는 회사 사람 같다며 피했습니다. 박 씨는 나는 잘 해보려던 건데 왜 나를 싫어하지? 라는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런 태도가 능력이었지만 동네에서는 거리감이었습니다. 어느 날 산악회 모임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새로 가입한 회원이 산행 도중 길을 잘못 들어섰는데 박 씨가 즉시 나서서 이건 리더의 책임입니다. 다음부터는 안전수칙을 더 명확히 공지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대부분의 회원들이 자원봉사로 움직이는 순수 모임이었기에 누군가의 책임을 지적하는 말은 듣기 불편했던 겁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가 끊겼고 다시 불러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회사에선 내가 논리적이고 책임감 있다고 칭찬받았는데 여긴 그게 통하지 않아요. 세상이 갑자기 바뀐 것 같아요. 그는 한동안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프로그램에서 만난 한 여성 회원이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아저씨, 여긴 회사 아니에요. 다들 그냥 친구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 말이 박 씨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의 인간관계는 성과 중심이 아니라 감정 중심이라는 것을. 회사에서는 결과를 위해 말을 조정했지만 동네에서는 관계를 위해 말을 비워야 한다는 것을. 회사에서의 말은 누군가를 설득하는 말이었고 동네에서의 말은 누군가를 이해하는 말이어야 한다는 걸 뒤늦게 배운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례를 관계 재적응기라고 부릅니다. 특히 남성 은퇴자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조직 중심의 삶을 오래 살아온 사람일수록 관계의 방식이 위계와 역할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같은 나이의 사람 앞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상하관계 언어를 씁니다. 예를 들어 그건 이렇게 하셔야죠. 이건 틀렸습니다. 같은 표현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그런 언어가 거리감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논리보다 온도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다시 주민자치센터를 다니며 이번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연습을 합니다. 대신 먼저 듣습니다. 누군가 김치 담그는 이야기를 하면 아, 그게 힘들죠라고 공감하고 동네 행사에서 일이 어긋나도 괜찮아요. 다들 그러죠 뭐라며 웃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아저씨, 다음에 같이 커피 한잔 해요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그때 도와줘서 고마웠어요라며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에서는 성과로 평가받았지만 동네에서는 기분으로 평가받는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남성의 적응기를 넘어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심리적 전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터에서의 언어, 표정, 태도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는 같은 말을 해도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이건 잘못됐어요. 대신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그건 아니에요. 대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바꾸는 작은 말의 전환이 관계의 문을 엽니다. 은퇴 후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 아니라 편안함입니다. 함께 있을 때 긴장하지 않는 사람, 내 말을 끊지 않는 사람, 나를 평가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끌립니다. 박 씨의 실패는 바로 이 감정적 문법을 몰랐던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직장에서 성공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방식을 좋은 습관이라 착각하기 쉽지만
그 습관은 새로운 환경에선 벽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관계는 경쟁이 아니라 온도의 문제라고. 은퇴 후에는 자신이 말로 상대를 이기려는 순간 관계는 멀어지고 같이 있으려는 순간 가까워진다고. 회사에서는 나를 증명해야 했지만 이제는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증명의 습관이 인간관계를 망치기도 합니다. 은퇴 이후의 관계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말할까 보다 어떻게 들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하고 내가 중심이던 시절을 내려놓고 우리의 리듬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언어의 훈련이자 인생 후반전의 가장 어려운 공부입니다. 마지막으로 박 씨가 남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말 사이에 공백을 잘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은 곧 은퇴 후 인간관계의 핵심을 말해줍니다. 회사에선 통했던 말이 동네에선 통하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관계의 속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속도에 나를 맞추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은퇴 이후의 첫 번째 인간관계 수업입니다. 회사에서는 한마디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었던 사람이 있다. 단정한 말투, 빠른 판단, 정확한 지시, 그리고 명료한 결론. 그는 그런 능력으로 인정받았고 조직 속에서 말이 통하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퇴직과 함께 무너지는 순간이 있다. 은퇴 후 그가 익숙했던 말의 질서는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했다. 회사에서의 언어는 명령과 효율의 언어였다면 동네에서의 언어는 온기와 여유의 언어였다. 그 차이를 알아차리는 데 걸린 시간은 생각보다 길었다. 많은 은퇴자들이 처음 마주하는 것은 언어의 단절이다. 평생을 일터의 언어로 살아온 이들에게 세상은 갑자기 낯설게 들린다. 예전에는 보고서 언제까지 낼 수 있습니까? 회의는 이렇게 진행하시죠라는 말이 통했지만 이젠 요즘 날씨가 좋네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라는 말이 대화의 시작이 된다. 그러나 단순한 이 한마디가 훨씬 어렵다. 그동안의 언어는 목적이 분명했고 성과가 뒤따랐다. 하지만 이제의 언어는 목적이 없고 관계만 남는다. 그러니 말은 쉬워도 마음은 불편하다. 어떤 사람은 그 낯설음을 이기지 못해 말을 줄이고 또 다른 사람은 말을 늘리지만 어색함만 키운다. 관계의 실패는 대개 자기 확신에서 비롯된다. 나는 사람들과 잘 지냈다는 자신감, 그 자신감이 새로운 환경에서는 벽이 된다. 회사에서는 의견을 내는 사람이 필요했지만 동네에서는 의견을 존중하는 사람이 환영받는다. 조직에서는 빠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리더십이었지만 지역에서는 천천히 듣는 것이 배려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변화를 하향으로 느낀다. 마치 내가 쌓아온 능력이 무시당하는 듯한 불편함이 생긴다. 그러나 그건 하향이 아니라 전환이다. 성과의 시대에서 공감의 시대로 넘어가는 삶의 두 번째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다. 박성호 씨가 겪었던 관계의 실패는 결국 이 전환을 늦게 깨달은 결과였다. 그는 여전히 말로 세상을 설득하려 했지만 세상은 이제 말 없이 마음으로 공감을 원했다.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타이밍이 달랐다. 그는 올바른 말을 했지만 따뜻한 말은 하지 못했다. 대화의 기술이 아니라 대화의 감정이 부족했던 것이다. 회사에서는 냉철함이 미덕이었지만 일상에서는 부드러움이 신뢰가 된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누구나 은퇴 후 인간관계에서 좌절한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은퇴자는 사회적 역할 상실의 위기를 겪는다. 이 위기는 곧 자아 정체감의 재구성과 연결된다. 직장이라는 체계 안에서 자신의 존재가 명확했던 사람일수록 은퇴 후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된다. 그 공백은 인간관계 속에서 두드러진다. 사람은 관계를 통해 자신을 확인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퇴 이후의 인간관계 실패는 단순한 소통 문제가 아니라 자기 정체성의 흔들림이다. 나는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일까? 사람들은 나를 필요로 할까라는 질문이 대화 뒤에 숨어 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다. 말 잘하는 법보다 들어주는 법을 배우는 게 먼저다. 듣는다는 건 단순히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다. 상대의 말이 내 기준에서 틀려도 바로잡지 않는 것, 내 경험으로 재단하지 않는 것, 내가 아는 세상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다. 은퇴 후의 관계는 논리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인정으로 이어진다. 그럴 수도 있죠. 그땐 힘드셨겠어요. 이런 한마디가 관계의 문을 연다. 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은 문을 닫는다. 은퇴 후 관계의 핵심은 정답이 아니라 공감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존재의 속도다. 회사에서는 늘 시간과 싸워야 했다. 결과는 빨라야 하고 회의는 짧아야 하고 성과는 즉각적이어야 했다. 그러나 일상에서는 속도가 느릴수록 관계가 깊어진다.
기다려주는 시간, 틈을 주는 여유, 그것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든다. 은퇴자는 종종 그 느림을 답답함으로 착각하지만 사실 그 느림은 새로운 관계의 리듬이다. 그 리듬에 몸을 맡길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퇴직 이후의 대화를 배운다. 박 씨는 나중에 이런 말을 했다. 회사에서는 말할 타이밍을 배웠지만 동네에서는 침묵의 타이밍을 배웠어요. 그 말이 바로 은퇴 후 인간관계의 정수다. 말은 줄었지만 관계는 깊어졌다. 그는 이제 카페에 앉아도 혼자 말하지 않는다. 대신 옆자리 노인이 먼저 말을 걸 때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묻지 않아도 미소로 대답한다. 예전 같았으면 불편했을 장면이 이제는 편안해졌다. 그것이 은퇴자의 진짜 변화다.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를 관계의 재사회화라고 부른다. 사회생활을 다시 배우는 과정이라는 뜻이다. 다만 이번엔 성과나 직급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서의 나를 사회 속에서 다시 놓는 훈련이다. 즉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묻는 시기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간관계의 실패는 새로운 배움으로 바뀐다. 관계는 언제나 타인을 통해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결국 은퇴 이후의 인간관계는 성공과 실패의 문제가 아니다. 익숙한 세계에서 새로운 세계로 이동하는 과정이다. 회사에서의 언어, 자세, 속도를 벗고 일상 속 인간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다. 그 안에는 어색함과 상처 그리고 서툰 대화가 뒤섞인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통과해야 비로소 진짜 인간관계가 시작된다. 관계의 기술은 평생 배워야 하는 인생의 과목이고 은퇴는 그 첫 번째 수업이다. 이 글을 읽는 시청자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회사에서의 능력이 당신의 전부는 아니다. 말 잘하던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잘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인생의 후반전이 따뜻해진다. 박 씨의 실패는 결국 관계의 공부로 끝났다. 그리고 그 공부의 결론은 단순했다. 사람 사이엔 정답이 없고 다만 온도가 있을 뿐이라는 것. 회사에서는 머리로 통했지만 인생은 마음으로 통한다는 것. 결국 은퇴 후 인간관계란 나를 내려놓는 연습이고 다시 배우는 겸손이다.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상대가 달라서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예전의 언어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는 말보다 표정으로, 논리보다 온기로, 설득보다 공감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회사에서는 몰랐던 그러나 인생 후반에 꼭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대화의 법칙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남을 것이다. 회사에선 통했는데 동네에선 안 통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이렇게 덧붙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으로 통한다.